그렇게 하셨답니다. 시댁은 다 이런 건가? 시어머니란 존재는 다 원래 이렇게 배려심이 없는 건가? 많이 혼란스러웠네요. 부모복도 없는 나는 결국 시댁복도 없구나 싶어 속상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 행복했어요. 순하디 순한 남편도 나름 최선을 다해 고부 갈등을 막아주고 노력했었던 걸 저도 알거든요. 그런 저와 남편도 결국은 돌아서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. 결혼 10년 차 설날이었을 겁니다. 역시나 일하는 저에게 전화에 보채고 보채 일찍 오라고 닥달하시는 바람에 부랴부랴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갔습니다. 그런데 어머님이 저더러 장 안 보고 왔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. 어머님도 허리가 안 좋아 이번에 장을 못 봤다면서 그 야밤에 저더러 밖에 나가 뭐라도 사오라고 등 떠미시더군요. 당장 애들 먹을 것도 없어 일단 남편이 문 닫기 직전 마트에 가서 먹을거리 좀 사왔더니 이게 웬일? 시댁 베란다에 갈비찜이며 사골 같은 게 있더군요. 그래서 이건 뭐냐고 했더니 시어머니 왈. 큰아들 내외 먹을 거다. 큰며느리가 임신을 했어. 라고 하시더군요. 그때 알았죠. 어머님이 먹을 게 없다고 한 이유를요. 그 말에 기가 막혀 어머님, 저 임신했을 때는 이런 거 해주시기는커녕 일 무지하게 시키시더니 너무하세요.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추하게 질투를 하냐고 되려 저를 나무라시더군요. 그리고는 큰 동서 잘빵 치워야 한다면서 일 끝내고 열심히 준비해 시댁과 힘든 저에게 시댁 청소를 맡기시더라고요. 큰며느리가 비위가 약해 먼지 많은 방에서 못 잔다며 어머님이 특별히 홈쇼핑에서 청소기도 사셨더라고요. 우리 애들 비염 심해 시댁 올 때마다 콧물 재채기 난리일 때도 꿈쩍 안 턴 분이요. 큰며느리 사랑 대단한 건 알겠는데 정말 너무 서러웠습니다. 그래서 청소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내일 점심까지만 대충 있다가 가자고 남편이랑 얘기했습니다. 내가 미쳤지. 이 대접 받을 거 알면서 뭘 기대하고 또 시댁에 왔을까 한탄도 했네요. 그렇게 형님이 오시자 어머님은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이 호들갑을 떨며 큰며느리를 맞아주셨네요. 같이 밥 먹으려 상 차리는데 어머님이 제 눈치 쓱 보시더니 베란다에서 어머님이 20시간 푹 구웠다던 사골을 딱 2그릇만 듬뿍 퍼서 형님 내외 자리에 놓더군요. 그리고는 저희 가족은 다음에 주겠다며 말을 얼버무리셨습니다. 어머님,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애들은요? 손주들한테도 안 주세요? 너무하시네요. 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군요. 그 모습에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. 일단 애들도 있으니 꾹 참고 밥 먹는데 식탁에서도 가관이었어요. 큰며느리 형님을 애기 다루듯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며 온갖 반찬을 다 들이대는 통에 저희 가족 앞에는 반찬이 휑하더군요. 애들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.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애들까지 이런 천대를 받아야 하나 싶어 속상했는데 남편 얼굴을 보니 같은 생각을 하는지 표정이 무겁더군요. 그렇게 제가 마지막 남편 밥까지 덜어낸 이후에야 밥솥에 밥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어머님, 밥이 모자라네요. 냉동실에 여분 있나요? 아님 햇반이나. 응? 밥이 없어? 밥이 왜 없어? 베란다에 내가 덜어둔 찬밥 있다. 그거 데워 먹거라. 어머님은 큰며느리 얼굴만 바라보며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씀하셨어요. 뒷베란다로 가보니 까만 비닐봉지로 덮어놓은 밥그릇이 보이긴 하더군요. 그래서 열어보니 세상에 초록색 곰팡이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상태의 오래된 밥이었습니다. 그건 밥이라고 볼 수가 없었지요. 음식물 쓰레기였죠. 그래서 어머님한테 가서 이거 상해서 먹을 게 못 된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획 하고 빼서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겨울이라 괜찮다. 곰팡이 핀 부분만 요리조리 떼어 먹거라. 라고 하시는 거예요.
그 말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소리를 질렀네요. 어머님, 너무하세요. 어떻게 저더러 다 썩은 밥을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? 제가 그렇게 우습고 만만하세요? 더는 못 참겠네요. 그동안 어머님 안쓰럽고 불쌍해서 참아드렸는데 해도 너무하세요. 그 말에 어머님은 당황하더니 임신한 형님한테 질투를 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몰더군요. 남편도 이제 더는 못 참겠다며 어머님한테 절연을 이야기했습니다. 그리고 남편이 앞장서 그대로 애들과 짐 챙겨 시댁문 쾅 닫고 나왔네요. 어머님은 후에 저에게 전화해 여우같이 남편 조종하는 년이라며 온갖 욕을 하시더군요. 그리고는 이제 우리 큰며느리가 나 모시고 산단다. 애 낳으면 내가 우리 장남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. 내가 우리 장손 키워주며 그 집에서 노후 보낼 거다.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 오히려 잘 됐지 뭐. 라고 하시며 깔깔 웃는데 꼭 마녀 같더군요. 형님은 애 낳고 100일 뒤에 복귀할 건데 애 봐줄 사람이 없다며 어머님을 모시고 올라온다 하더군요. 어머님은 장남이랑 합가할 생각에 들떠 계셨고요. 나중에 얘기 듣기로는 어머님이 정말 시댁 정리하고 서울에 있는 형님네로 올라가셨다더군요. 그리고 형님은 애 낳고 100일쯤 뒤에 바로 회사 복귀하셨댔고요. 그렇게 애 낳고 잘 살 줄 알았던 형님네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 말에 그럼 같이 살던 어머님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. 형님네가 부자이니 뭐 집 하나 해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도 안 들었어요. 그런데 나중에 아주버님께 들은 상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. 결혼 생활 내내 아주버님이 주식 투자를 잘못하여 빚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더군요. 그걸 형님, 아니 정확히는 형님네 친정이 다 갚아주었다고 했고요. 애 낳으면 정신 좀 차릴 줄 알았는데 또 주식에 손을 댔다고 했어요. 그래서 부부가 싸움을 했는데 어머님이 거기서 아들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. 아무리 큰며느리 사랑이 대단하더라도 자기 아들 기죽으며 혼나는 꼴을 못 보신 거죠. 그래서 어머님이 큰며느리한테 네가 하도 잘난 체를 해서 우리 아들이 기가 죽어 그런 거잖아.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런 걸 그렇게까지 다그쳐서야 되겠니? 아무리 그래도 하늘 같은 남편한테 라며 따귀를 올리셨다나 봐요. 그래서 열받은 형님이 바로 경찰 신고를 했고 어머님은 2년간 애 봐준 공도 없이 그대로 쫓겨났답니다. 아주버님도 그대로 이혼당했고요. 아주버님 성격에 어머님 모시고 살 그릇 안 되니 어머님은 고향 내려와 시이모 집에 얹혀 지내신다더군요. 그러면서 조만간 저희한테 전화 갈 거니 엄마 좀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너무 황당하더군요.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정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. 엉엉 울면서 나처럼 박복한 년 없지. 네 여우 같은 형님이 날 쫓아내버렸다. 지 남편 좀 잘못한 거 가지고 어떻게 나까지 냉큼 버린다니. 내가 그거 싹수노란 거 진작 알아봤지. 너처럼 성격이 순하고 착하질 않아. 라며 또 이간질을 하시더라고요. 어머님,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. 여우 같은 건 어머님이시고요. 거기서 왜 아들 편을 드세요? 아주버님 잘한 게 뭐 있다고요? 주식빚 몇 억도 다 처가에서 갚아줬다는데 며느리한테 바짝 엎드려 살진 못할 망정 거기서 싸다구를 왜 날리세요 날리긴? 제가 비웃으며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흠칫 놀라시더라고요. 어머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이야기한 거 처음이었거든요. 저도 사람이다 보니 어머님 그렇게 된 게 한편으론 참 꼬시더군요. 그래서 다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니 알아서 사시라 하고 끊어버렸습니다. 그랬더니 몇 번 더 전화하시다가 집까지 찾아와 뒤로 넘어갈 듯이 울고불고 저에게 비셨습니다. 다시는 안 그럴 테니 불쌍한 자기 좀 걷어달라네요. 그 악어의 눈물에 속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한 번 더 오면 저도 경찰 신고한다고 했더니
큰 며느리도 날 신고했는데 너도 날 신고하려고? 그래, 다 해라. 아예 날 깜빵에 집어 쳐넣지 그러니? 못된 년들! 라고 하시며 울부짖더니 다신 연락 안 하시더군요. 그렇게 연은 끊어졌고 몇 년 동안 아예 연락 안 했어요. 그렇게 우리 애들 중학생 되었을 무렵 남편이 시이모부님께 받은 연락 한 통으로 다시 왕래하게 되었네요. 이모님 내외가 자식과 합가해야 해서 이사를 가야 하니 이제 어머님을 저희더러 모시고 가라 하시더군요. 마음 풀고 잘해드리긴 싫어도 도리는 지켜야 할 것 같아 어머님 찾아뵈러 갔습니다. 머리가 새하얗게 쉬셨더라고요. 그간 당뇨도 심해졌고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고요. 모아둔 돈이랑 돌아가신 아버님 연금으로 어찌저찌 살 수는 있겠지만 상황이 정말 안 돼 보여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라 했습니다. 합가는 죽어도 못하겠고 근처 살면 봐드리긴 하겠다고요. 어머님이 눈물 흘리며 미안하다 하시더군요. 자식 셋한테 다 버림받을 줄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다 당신 잘못인 걸 아셨다고. 그걸 깨닫고 나니 머리에서 까만 털이 안 나더라며 엉엉 우시는데 그걸 보니 제 마음도 좋지 않더라고요. 여튼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동네 근처에 살고 계시고요.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가 반찬도 좀 해다 드리고 병원 오갈 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. 어머님은 저에게 다시 살가운 며느리 노릇을 바라시는 듯한데 사실 그 이상은 힘드네요. 그냥 이렇게라도 해드리는 게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조금 도리할 뿐이지요. 지금은 제가 큰소리치며 잔소리도 하고 그러네요. 때로는 약 올리듯 농담하며 어머님, 그러게 예전에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? 저한테 잘해주셨으면 말년에 며느리한테 구박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요. 라고 하니 어머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미안하다 하시네요. 사이다일지 고구마일지 모르지만 어머님을 두고 모른 채 하고 사는 것보다야 이렇게 사는 게 제 마음은 편하네요. 가끔씩 옛날의 억울함이 올라올 때마다